국민 라디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새 국정 방향을 밝히는 것, 나라마다 형식은 다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의회 연설로, 북한은 신문 공동사설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년 기자회견 형식입니다. 말이 기자회견인데 권위적이었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각본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질문을 비튼다거나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격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애 마지막 해였던 1979년에 그랬습니다. 역사는 그때를 뒤끝이 긴 신년 기자회견으로 평가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14회 뒤끝이 긴 신년 기자회견. 여보세요. 324호 검사실 김검사입니다. 주진우 기자시죠? 정으로 나와주세요. 잠깐만 다녀가시면 돼요. 검사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못 나가겠어요. 검사님, 제가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근데 검사님 말만 들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못 가겠어요. Okay, 3, 2, 1, let's jam. 천긴설 주기자의 사법 활극. 검사님께 전화 왔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이 책을 읽으면 끝. 그러면 검사님이 당황하십니다. 100여 건의 고소 고발과 수십 차례 소환 경험을 가진 주술사, 아니 주기자가 알려주는 친절한 소송 설명서.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서점 매대 좌측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허문명 기자가 쓰는 김지하와 그의 시대 시리즈 90여 편의 재구성. 때는 1979년 3월, 대통령 박정희와 청와대 출입기자의 저녁 식사 자리. 에이, 기자들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나? 그 건강 생각해. 나도 하루 서너가 피웠는데 그 점점 끊고 있어. 어제는 2대만 피웠지. 카카. 아니 그래도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유혹을 느끼실 만도 할 텐데요. 하긴 그 TV 연속극에서 담배를 멋있게 태우는 탤런트들을 보면 말이야, 그 피우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는 해. 그렇죠. 잠시 후 박정희는 작심한 듯 내놓고 야당 총재 김영삼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 김영삼이가 백두진 국회의장 취임을 반대하는 거, 그거 문제가 많아. 백두진은 국회의원이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지명된 경우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어떤 기구인가요? 전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는 이른바 국민대의원들입니다.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것이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을 보면 박정희 반대편에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자리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3분의 1 지명도 박정희의 뜻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가 지명한 국회의원들, 그들을 유정회라고 부릅니다. 백두진이가 유정회라서 반대라면 그 유정회를 뽑은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반대한다는 건데, 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대통령인 나도 반대하는 건가?
김영삼이가 유신체제를 뒤엎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예에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말이야. 지금까지 김영삼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게 7건이나 되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신민당 전당대회 전엔 절대 안 집어넣을 거라고. 잠시 후 박정희는 이런 말도 한다. 이 김영삼이는 절대로 신민당 총재로 당선되지 않을 거야. 내가 물러나고 김영삼이든 누구든 집권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된다면 언론이 밀어줘도 좋아.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 자리에 강성재 동아일보 기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박정희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영삼이도 문제지만 이 언론도 문제야. 그 동아일보 그래 그 강 기자 어디 있나? 네 카카 여기 있습니다. 김영삼이가 동아일보 같은 신문에서 힘을 실어주니까 무슨 영웅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물러나고 김영삼이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 동아일보가 행복하게 될 것 같은가? 동아일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방 안 분위기가 딱딱해졌다. 타 신문사 기자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요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각하, 이제 웬만큼 치안도 정착돼 있으니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통금을 없애? 그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길 거야. 좌중에는 어색한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박정희 표정에는 노기가 거치지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일 수 있다는 신호였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박정희가 청와대 정원 잔디밭에 서서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 기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자연스레 일렬로 서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그냥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강성재 기자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청와대 대변인 임방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이분이 바로 동아일보 강성재 기자입니다. 뭐? 동아일보의 강 기자? 이런! 박정희가 동아일보 기자의 앞 이마를 들이받았다. 강성재 기자의 증언. 내가 어리둥절한 채 서 있는데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이마를 만지면서 얼얼한데 했다. 나 역시 대통령 표현대로 얼얼했지만 쥐기 때문인지 아프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쥐기를 알아차린 대변인과 영의 박근혜 씨가 대통령의 양팔을 부축하고는 어두워진 본관 쪽을 향해 걸어갔다. 박정희가 동아일보와 내내 불편했다는 것은 지난 회에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성재 기자는 왜 박정희의 미움을 샀을까요? 1979년 1월 19일 청와대로 가봅니다. 때는 신년 기자회견 자리.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정부의 시정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완전 자립경제의 달성입니다. 또 둘째는 자주 국방태세의 확립입니다. 셋째는 사회개발정책의 확충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신문화의 개발입니다. 대통령께서 창안 주도해 오신 새마을운동은 국가발전의 독창적 모형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더욱 발전적인 추진을 위한 구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긴 한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부작용 우려를 떠안고 굳이 추진해야 할 일인지. 이때 기자회견장은 술렁이었다. 일단 차지철 경호실장. 아니 저 새끼가 차지철은 권총을 손에 댔다.
끄집어내 쏠 기세였다. 박정희는 당황했다. 그게 말이고, 그 내무장관, 그 20평짜리 그 주택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가 한 평에 17만 원 됩니다. 그 법무장관이 그걸 더 잘 알겠구만. 그 법무장관. 약 한 340만 원 정도입니다. 17만 원 곱하기 20평이면 딱 340만 원. 물어보나 마나였다. 계량주택으로 하면은 340만 원인데 팔면은 500만 원 아니오. 그 앉아서 큰 이득을 볼 것이오. 박정희는 생중계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횡설수설 동문서답을 한 셈이다. 원래 청와대는 미리 질문 또 답변을 준비했다. 강성재 기자가 해야 할 질문, 아니 읽어야 할 대사는 이랬다. 각하께서 창안 주도해 오신 새마을운동은 국가 발전의 독창적 모형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더욱 발전적인 추진을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딱 여기까지였다. 그런데 강성재는 추가 질문을 했다. 아울러 각하께서를 대통령께서로 고쳤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도발이었다. 그리고 2달 뒤 박치기 사건이 발발했다. 그걸로도 박정희의 노기가 그치지 않았던지 강성재 기자는 청와대로부터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명당할 것이라는 설에 떨고 말았다. 실상은 각본 있는 드라마에 불과했던 신년 기자회견. 딸인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CBS 라디오에 소개된 2014년 신년 기자회견 실상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의 형식 또 비밀이 있다는데 무슨 비밀인가요,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비밀 혹시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민들은 다 모르는데 기자들만 아는 비밀. 영화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우나 뭐 카메라, 조명 모든 스태프들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작년 이 신년 기자회견 때 모든 형식과 내용, 심지어는 질의를 하는 기자들까지 기자가 질문할 내용까지 전부 다 미리 사전에 조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죠. 네, 기억나죠. 뭐 그것 때문에 기자들까지 덩달아 비난을 받았었고. 맞습니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억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 뭐 억울할 것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다 같이 뭐 사실 욕을 먹었는데요. 정말 민망한 기자회견이었죠. 다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던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 대화를 들어보시지요. 동아일보 종편 채널A 박민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입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근데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난처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께서 업무가 끝나신 다음에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거 외에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를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다 아니까 그런 다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장관 또 수석 뭐가 이렇게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훨씬 밤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에 그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그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이런 그 엄중한 그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내가 따로 하는 일,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그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그냥 자나깨나 아니 취미도 뭐 취미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떤 그 민원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은 너무 숨막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국정에 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얘기도 좀 해 드릴게요. 그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이제 제가 그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좀 따뜻한 봄이 되면 그 희망이 새로미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좀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원 이런 것도 좀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서 아, 내가 이래서 삶의 희망을 얻었다 하는 답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뭐 정말 그거 같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희망이와 새로미는 관제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진돗개 이름입니다. 인터넷 논객 다람쥐 주인은 채널A 박민혁 기자에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연기대상 어워즈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이런 이유에서였다. 박민혁 기자의 이 오글오글한 질문 역시 대본의 설정에 따른 진행이었지만 마치 예정의 어떤 돌발적인 질문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의 표정과 어조에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게다가 이 애드립 대마왕은 퇴근 후 주로 보고서를 보신다는 그런 건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다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대본에도 없는 개드립을 구사하며 발군의 연기 센스를 발휘했다. 이 흡족한 질문에 대통령은 표정 관리를 포기했고 덕분에 국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의 한박 웃음을 볼 수 있었다. 이분은 기자보다는 연기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연기에 대한 끼와 열정으로 볼 때 그가 기자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재능 낭비다. 게다가 박 기자의 겸업 정신은 2년 전 신문 방송 겸업을 선언한 채널A의 경영 철학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를 하루빨리 뉴스가 아닌 안방 극장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여기는 명실공히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닌가. (2015년) 올해는 어땠을까요? 보수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되는 데일리아는 본 없는 기자회견 박 대통령 진심 돋보였다라는 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질의응답에 사전 조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진짜라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일까요?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의 기사를 읽고 난 다음 판단해 보시죠. 2015년 1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작 20분 전인 9시 40분경 평소 알고 지낸 기자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휴대폰 창에는 참고라는 표시 아래 오늘 VIP, 즉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언론사별 질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언론 매체별 14명의 기자들이 박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의 키워드가 친절히 적혀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기자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 아마 이 내용은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에게도 전달됐던 모양이다. 계속해서 이재진 기자의 기사.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는 다음에는 어떤 기자가 무슨 내용으로 질문할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예측했고 이것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박 기자는 신내림 기자란 타이틀까지 얻었다. 사안이 이 정도였다면 충분히 청와대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한 청와대 출입 기자는 기자단에서 청와대에 건네주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각본 없는 척한 각본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최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일문일답.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으셨던 이기명 씨의 그 용인 땅 매매와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다 분명한 어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큰 인식 차이를 느낍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의 거래이든 먼 사람의 거래이든 그 거래 자체에 의혹이 있어야 의혹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뭐지요? 지금까지 주택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땅을 사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전 등기하기 전에 주택 건설업 허가를 다 내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 동의서 승낙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매도자의 이름으로 다 서류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약서에 서류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일상적인 계약서가 이기명 씨가 쓰면 이상해지는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힘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지요. 자성과 철학의 체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은 눌변과 무지의 차이 정도는 구별할 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짜고 치다 걸린 기자회견은 아버지 시대 짜고 치던 그러다가 짠 대로 안 한 기자에게 박치기를 하던 시대의 그곳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신년 기자회견이 생애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은 최소 2차례 더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왜 꼭 대통령을 해야 하는지, 또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2012년 10월 21일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 정수장학회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에 기습적인 주진우 기자의 질문을 받는데 질문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명칭 때문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계속 그 정치 쟁점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법원에서 헛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인 건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법적으로 되돌려 놓을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에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법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거기에서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그 법원의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정황상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김수태 씨가 계속 자기는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렇게 네. 법원에 제소를 했죠.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박 대통령님이 지금 질문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기자회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 후보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언 하나 합니다. 2016년 기자회견에는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꼭 말해야 할 이야기, 국민이 꼭 듣고 싶은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14회 뒤끝이 긴 신년 기자회견. 지금까지 기획, 구성, 연출의 김용민, 녹음 임대웅,
해설과 연기에 보이스비 그네셔스, 내레이션 주진우 시사인 기자였습니다. 제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주 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밑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피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소송 내용이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줘. 주 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